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세한 이제 정례적인 회의 말씀은 이제 부지사님 하시고요. 제가 올해 이제 12년, 13년 민선 5기로 치면 이제 2회, 운전한 2회인데요. 지난 해는 4년 임기가 가만히 보니까 전반기 때 6개월과 후반기 때 6개월은 취임하고 이 정리하는데 이제 쓰는 것 같고, 온전한 회계연도로 치면 이제 3년인데, 그 첫 해는 인수인계를 한 분이라 한다면 인수인계를 잘 하고 자기 계획을 잘 세우는 첫 해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행 과제들은 일선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는 일선 시군을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도에서 세우고 있는 방침이 일선 시군에서 민선 시장 군수님들의 큰 어떤 방향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또 도가 도 전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모아서 가고자 하는 일에 또 시군이 또 힘을 안 모아주는 것도 또 이게 서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어서 늘 그래서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혁신 방향은 일선 시장 군수님하고도 평소에 늘 말씀을 나누었던 일이고, 또 일선 시장 군수님들도 같은 방향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이어서 아주 큰 다른 어떤 이견이 있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혁신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행정혁신 주제는 저는 그 기조를 융복합 협치행정을 강화하자.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과 행정의 품질을 수준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봤었던 방식은 부정부패하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융복합 민관 협치 행정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저는 도에서 독서대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혁신의 기반을 만들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혁신 수단을 삼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 시군까지도 함께 포괄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내부 소통과 주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것을 통해서 융복합과 민관 협치 행정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방향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정혁신의 노력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군의 많은 무범 사례들이 도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서로 밀고 당기면서 충남도의 지방정부의 수준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의 박차를 좀 더 가해주자. 전통적으로 좀 인사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혁신의 늘 과제는 부정부패를 막는 일이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내는 일이지요. 이걸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도에서는 도입했었죠. 그리고 도정 모니터단을 통해서 시민 참여의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는 일, 이런 일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내부의 행정 단계에 있어서의 인사혁신의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인사에 흠이 없는 인사는 없다. 늘 인사하고 나면은 내부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내부 자체 내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 작업들을 최대한 행정혁신의 내용으로 담아보자. 공정하게 하려면 투명하게 해라. 이 과정을 최대한 높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사제도와 내부의 행정정보망을 통한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에 좀 더 강화를 기해보자. 특히 지금 행정정보 시스템에서는 행안부가 이미 10년 전에, 10년 가까이 전에 우리가 하는 일선 시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전산화 베이스로 다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도에 보고되어지는 각종 보고 업무와 일선 민원 업무들이 그 행정 업무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혁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시대에 걸맞는 행정 업무의 전산화 작업에 우리 일선 시군도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혁신의 또 하나의 축이 역시 민주주의 잘하는 일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확대 강화시켜내야 합니다. 도에서의 첫 번째 혁신과제가 행정혁신이라면 두 번째 혁신과제는 자치분권 혁신입니다.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치면은 잔뿌리를 많이 내자는 겁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 많은 뿌리들이 살아있어야 나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확대 강화 발전시켜서 주권 재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이 잘 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형 감사위원회 제도,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이런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각종 제도가 지방자치의 원래의 법령과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시군도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치분권 과제를 놓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치분권 혁신과제를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지방자치 활동이 도에도 또 다시 접수되어서 일선 시군에게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에서 하는 3대 혁신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농업, 농어촌, 농어민 3농혁신 과제입니다. 일산 시군에 이미 시장 군수님들이 농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3농혁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최저선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 보조금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감축 대상 보조금이나 허용 대상 보조금 국제적인 관행에 있어서 그 보조금 액수의 80%가량을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쓰고 있습니다. 감축 대상 보조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보조금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그것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 선진국에서나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조금 제도에 있어서 맨날 농민들이 눈먼 돈만 자꾸 타간다고 나무라시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농가 소득과 주요 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보조금 제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에게 농업 보조금을 어떤 제도화시켜서 농업과 농촌 지역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준을 작업해놔서 다른 비농업 분야처럼 농업 분야도 경쟁력 높이고 생산성 높여가지고 소득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농업과 농촌이 산업 이외의 가치를 존중해서 그래서 농촌 공간을 지키고 식량 안보로서 농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 보조금 정책으로 제도화시켜내는 일에 우리가 충남형 제안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이 기준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같이 우리 삼농혁신팀과 많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허용되어지는 보조금 제도가 있고 국제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허용될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반이 제소가 되지 않는 보조금 제도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가들을 지키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가격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제도는 국제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조건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지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보조금 제도를 잘 정비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국민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이 도와주면 우리 농업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삼농혁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농혁신의 축을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농업 분야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촌 공간을 자연과 생태의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식품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 친환경 식품과 농업 체계로 가기 위한 농업 인프라, 농업 기반, 그리고 농업 농촌의 자연 환경, 그리고 종묘와 농업 경영 기술들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 농업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지역 순환식품 체계에 따라서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도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식품 체계와 도농상생 협력 시스템에 기반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들이 지역의 순환식품 체계에서 소비되어지고 대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이미 각 도시의 학교, 각 도시 기관과 우리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삼농혁신의 두 번째인 지역 순환식품체계 구축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농가 소득을 친환경과 지역 순환식품 체계에 이어서 세 번째가 마을을 단위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기업농으로 우리 농업과 농가의 미래를 열어낼 수 없다면 마을 단위로 뭉쳐야 합니다. 이 마을 단위로 뭉쳐서 마을 영농, 마을 이 주거 공간의 확보, 마을 생태계의 확보,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 축으로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농혁신의 네 번째 과제로는 역시 인재 육성 과제입니다. 젊은 영농 인재, 그리고 현재의 영농법인과 장목별 주요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도자 육성하는 작업이 가장 또한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의 농업대학과 귀농귀촌대학,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는 매달 마지막 주 금토일 날 진행하는 삼농혁신대학에서
우리 충남의 농업의 인재들을 네트워킹하고 그분들의 혁신 사례들을 같이 잘 전파하고 또 다른 어떤 혁신의 방안들을 고민하고 학습하는 삼농혁신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산시군에서 농업과 마을의 지도자분들을 함께 추천하셔서 충청남도가 종횡으로 잘 짜여지는 농업 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추천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크게 보면은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삼농혁신이라고 하는 큰 틀 내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외에 5가지의 역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직접 소개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발적 충남 경제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개념을 충발련에서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 개념 표현에 대해서는 얼른 저도 좀 더 쉬운 표현이 없을까라고 고민이 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의 산업단지와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가 지역 경제화 시켜낼 수 있도록 방법을 짜자는 것입니다. 투자된 기업들의 근로자가 지역의 주민이 되고 투자된 기업의 소득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물리게 만들고 투자된 기업의 산업 부문이 지역 내의 전략적 성장 동력 사업과 산업 생태계를 형성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제3세계 산업단지론이라고 해서 일단 입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 여건을 집중해서 만들어드리고 산업단지의 기업 투자가 지역화 시켜내도록 하는 방안을 꾸며보자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91개의 우리 충청남도의 농공단지, 40여 개의 산업단지, 4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또 이것 외에 사실은 우리가 개별 입지가 한 80%가 되기 때문에 70%가량의 개별 입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을 엮어서 가능하면은 내실 있는 충남 경제화 시켜야 합니다. 주말이면은 서울로 가버리는 인구, 저녁이 되면은 캐시플로어가 서울 본사로 꽂히는 이 구조를 지역 내에서 지역의 금융이 되게 하고 지역의 주민이 되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투자 기업들과 기업 유치 활동이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접목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까지는 영업 하는데 집중했다면 영업은 영업과 함께 별도로 실질적으로 실속을 남기기 위한 우리 지역 발전 전략을 좀 세워보자는 것이 내실 있는 충남 기업 투자 전략, 지역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에서 올해 주요한 과제들을 제안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산동혁신과 농업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차, 2차, 3차가 산업이 합쳐진 6차 산업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지역경제 발전 전략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 주민들,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서 인생에 대한 자기 정신적 행복감의 지수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역 도정과 시 군정을 이끌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도에 계실 때도 저한테 논의 드셨으니까 뭐 이제 다 잊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짧게 이 정도로만 정리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산시군의 모범 사례를 많이 도에다가 좀 전달해 주시고 도에서 하는 이 고민과 열정이 일산시군에도 같이 좀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유인물에 들은 바대로 도정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일산시군의 모범 사례가 저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도에서 멋있는 계획 짰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일선 시장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세 가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아주 좋은 모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이 도 전체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읍면 동장님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의 주권자로서의 참여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읍면 동장님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사례가 전 211개 읍면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촌 일품운동에 따라서 도시민과 우리 마을 간의 자매결연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특산품들이 도시민들과 선순환으로 흐르고 있는 좋은 마을 사업들이 있으면 211개, 4,544개의 마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모범을 좀 함께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모범을 서로 간에 전파하고 모범을 서로 간에 만드는 이 체제가 저는 도에서는 삼농혁신 체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다소 다르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모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도 전체로 종합되어서 도의 모든 시군들이 함께 그 좋은 사례들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 시군의 사례들을 도에 또 전파하는 역할도 시장 군수님들께서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1월 초에 우리 도정의 업무 교류를 위해서 도를 방문해 주신 우리 부시장 부군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네.